안녕하세요. 머니 부모입니다. 9월 4일 영국 의회가 브렉시트를 2020년 1월까지 연기하도록 정부가 EU와 교섭하고 의회 승인 없는 EU 탈퇴를 금지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EU가 영국 정부와 협상을 통해 1월까지 연기를 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신임 총리가 주장하는 10월 말 무조건 EU 탈퇴의 공포는 누그러졌습니다. 이번 동영상 콘텐츠의 커버에 영국의 상징인 사자와 신임 보리스 존슨 총리가 바보라고 비웃지 말라고 하고 있죠. 영국 국민이 국민투표를 통해서 브렉시트를 결정한 데에 대해 조롱하는 여론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영국은 세계 역사 속에서 경제적, 철학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친 국가입니다. 머니 부모의 분석 결과 영국을 단순히 조롱거리로 하기에는 좀 편협한 판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부터 영국의 브렉시트의 배경, 진행 과정, 영향을 종합 정리하고 바보라는 오해가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브렉시트는 영어로 BREXIT로 씁니다. 영국이란 단어 브리튼과 출구 엑시스의 영어의 합성어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그리스가 EU를 탈퇴하겠다고 소동을 벌인 적이 있는데요. 그때 그리스 플러스 EXIT 합쳐서 그렉시트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면서 이때부터 EU 국가에서 탈퇴한 국가에 EXIT를 붙여서 표현을 합니다. 영국은 2016년 6월에 국민투표를 통해서 찬성 52%, 반대 48%로 EU 탈퇴를 결정했습니다. 영국 국민들도 그 국민투표 결과를 놓고 깜짝 놀랐는데요. 직전의 여론조사에는 그 반대로 찬성이 48%에 머물렀기 때문에 정부도 국민투표 결과가 찬성은 나올지 방심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2017년 3월 29일 EU의 탈퇴를 통보하고 EU 절차에 따라서 2년 후인 2019년 3월 29일, 금년 3월 29일이죠. 탈퇴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영국이 EU와 아무리 협상 없이 단계적인 절차 없이 EU를 탈퇴함으로 해서 굉장히 충격과 혼란이 발생하는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면서 영국의 메이 총리가 EU와 단계적인 탈퇴를 위해서 충격을 줄인 탈퇴를 위해서 계속 협상을 벌여왔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1월 소프트 브렉시트라는 안을 EU와 최종 합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영국은 GDP 규모로 EU를 제외하면 세계 경제 5번째로 큰 경제 국가입니다. 영국은 아시아의 싱가포르, 홍콩에서 뉴욕을 연결하는 유럽의 금융 허브이기도 하며 수많은 금융기관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익숙히 들어보신 라이보라는 금리는 런던에서 거래되는 은행 간 금리로 전세계 금융상품 거래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한편 영국은 EU 내에서는 독일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경제 국가인데요. 이 영국의 이탈로 EU 내 산업 생태계가 큰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 이탈에 이어서 EU 체제에 불만을 갖는 다른 국가들의 줄이탈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EU 시스템 안정성에 위험이 가고 있습니다. EU 공동체의 GDP 규모는 중국과 거의 비슷합니다. 미국 다음으로 가장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EU의 경제가 혼란이 올 경우에 전 세계 글로벌 경제에도 큰 영향이 오는 것이죠. 영국의 EU 이탈, 브렉시트 이후에 EU 경제 내지는 세계 경제에 미칠 경제적 파장에 대해서 다들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경제학자나 기관들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영향이 작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브렉시트의 강경론자들입니다. 하도 시끄러우니까 작년 말 영국은행과 영국 정부 기관들이 브렉시트가 미칠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보고서를 작년 11월 냈습니다. 영국은행이 2018년 11월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노딜 브렉시트 발생 시에 앞으로 5년간 영국 GDP가 최대는 마이너스 7.75%까지 하락할 전망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엄청난 충격이죠.
이러한 영향은 결국 세계 경제에 충격을 줄 것이라고 IMF, 미국 연방준비은행도 세계 경제를 전망할 때 다 불안감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놓칠 수 없는 것은 이 브렉시트의 영향으로 발생할 영국 내의 지정학적인 위험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과거 오랫동안 지속됐던 북아일랜드의 유혈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요. 아일랜드에 이어서 북부의 스코틀랜드도 영연방을 이탈하겠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브렉시트 자체가 영연방을 해체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글로벌 기관, EU 등이 이 브렉시트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브렉시트가 어려운 것은 지역별 경제 상황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보시는 그러면 영국을 비롯한 유럽 지역의 정치, 경제, 공동체 개요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KDB 미래전략연구소 보고서를 참조했고요. 전체적으로 유럽에는 6개의 경제 관련 공동체 동맹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영국은 EU에 속함으로 해서 유럽 관세동맹, 유럽 경제지역, 여행 자유구역을 의미하는 생겐 지역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은 유로를 사용하지 않는데요. 유럽 단일 통화를 사용하는 유로존 국가는 19개 국가입니다. EU 국가는 28개 국가고요. 영국이 유로 통화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패스팅 보트라는 권한을 통해서 EU 국가 내에서는 금융기관들은 한 곳에서 허가를 받으면 전체적으로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패스팅 보트를 기반으로 런던이 국제금융허브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28개국이 속해 있는 EU에서 영국은 금년 3월 29일 탈퇴 예정이었는데요. 이 탈퇴 시한 전인 작년 11월 EU와 협상을 통해서 순차적 단계적인 조건을 가지고 탈퇴는 소프트 브렉시트를 영국의 메이 총리가 EU와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프트 브렉시트안은 영국 의회에서 3차에 걸쳐서 거부됐습니다. 영국 의회가 거부한 중요한 사유는 영국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지정학적인 문제인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의 국경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줄이면 백스탑이라고 하는데요. 백스탑은 테니스의 뒷 그물망을 얘기합니다. 흔히 어떤 사원의 안전장치로 해석된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위해서 영국 지도를 잠깐 보시죠. 보시는 것이 영국 지도인데요.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북아일랜드는 영국 영에 속하고요. 아일랜드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해 있습니다. 북아일랜드 지역에서 지속적인 유혈 충돌이 있다가 1998년 벨파스트 협정으로 자유통행, 자유무역을 조건으로 해서 유혈 충돌 사태를 끝내고 정전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현재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는 국경이 없고요. 아일랜드는 독립국가로 EU 회원국입니다. 그런데 영국이 브렉시트를 하게 되면 영국은 EU를 탈퇴한 국가가 되고 아일랜드는 북아일랜드와의 국경 문제, 사람과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통제할 수밖에 없는 관세 장벽 또는 물류기 장벽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장벽을 세면 북아일랜드 내에서 옛날과 같은 다시 유혈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북쪽의 스코틀랜드도 EU에 잔류하는 것을 대부분 희망하기 때문에 영국이 EU의 브렉시트로 탈퇴한다고 하면 자기들은 영연방을 탈퇴하겠다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의 물리적 경제적 장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20년까지 전환기간을 두고 영국을 EU의 시스템 안에서 잔류시키는 그러한 조항을 소프트 브렉시트 안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영국 보수당의 강경파들이 그렇게 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강력 반발을 하면서 소프트 브렉시트 안을 계속 부결시켰던 것이죠. 물론 이 부결의 원인에는 반대파 노동당이 아예 국민투표를 다시 하자 이러한 의견도 반영되면서 소프트 브렉시트 안조차도 거부되는 이런 상황이 작년 말부터 올해 연초까지 이어지고 이 과정에서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에 새롭게 등장한 메이 총리가 사퇴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후임으로 7월 달에 보리스 존슨이라는 보수당의 강경파, 브렉시트 강경파 총리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세 번째 의회 거부를 받고 메이 총리가 사퇴하기 전까지 EU와 메이 총리는 10월 말까지 브렉시트 기한을 연장시켜 놓고 사퇴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7월 달에 보리스 존슨 신임 총리가
등장을 하면서 무조건 10월 30일까지 EU와 협상이 되든 안 되든 탈퇴하겠다라고 계속 선언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 최근에 8월까지 영국 의회가 여름 휴가 기간을 끝내고 회기를 시작하는 과정에 영국 여왕에게 한 달간 의회 연설을 연기해 주십시오 해서 부탁을 해서 절차적으로 영국 의회의 개회 시기를 10월 중반까지 연기시키는 그런 편법 또는 꼼수를 부렸죠. 보리스 존슨은 10월 중반 이후에 10월 말까지 의회의 논의 시기를 줄임으로 해서 10월 말에 자동적으로 영국이 탈퇴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자는 그런 수였는데요. 여기에 의회가 강력 반발을 하면서 이번 주에 의원들이 복귀하자마자 수요일 연속적으로 보리스 존슨 총리의 발목을 잡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미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 의회 승인 없이는 브렉시트를 추진할 수 없게끔 하는 법안, 그리고 일단 영국 정부가 EU와 1월 말까지 다시 협상을 이어가게끔 건의하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켜서 10월 말에 노딜 브렉시트가 시행될 수 있는 그 우려는 조금 낮추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브렉시트의 진행 경과입니다. 영국 왜 모두가 걱정하는 브렉시트를 국민투표로 결정했을까요? 바보들이라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역사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첫째로 EU 공동체의 주도 세력은 독일, 프랑스 등 대륙국가입니다. 이 EU의 모태는 최초의 독일과 프랑스가 중심이 된 1952년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였습니다. 이후에 1967년 이시,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으로 유럽연합 EU가 격상이 되고 1999년 유로화가 도입이 됐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2월에는 EU 헌법 리스본 조약이 발효돼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을 중심으로 한 대륙 간에는 역사적으로, 정서적으로 상당히 대립관계에 있습니다. 영국은 EU의 단일 통화인 유로도 도입하지 않았고요. EU 내세의 입지 축소에 항상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EU 내 의회의 의결 결과를 보면 영국이 반대하는 법안들이 계속 통과되는 확률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 영국과 대륙 국가들의 의사가 불일치하는 이런 상황으로 계속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남유럽 국가 재정 문제가 발생하면서 국가 내에서 영국은 재정 순부담 국가로 불만이 높았습니다. 이 국가 내에서 재정을 지원받는 국가와 기부하는 국가, 두 가지 국가가 나눌 수 있는데, 그런데 일방적으로 재정 적적 국가들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영국 내에서 국부 유출이라는 의식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시리아 사태 이후에 난민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그리고 EU 내 저소득 국가로부터 고소득 국가로 자꾸 이민해가면서 영국 내 영국민을 위한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사회적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영국은 EU 출신 외국인이 총인구 대비 4.6%로 가장 높은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영국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진 것이죠. 이런 가운데 2016년 국민투표에서 EU 탈퇴로 국민정서를 바꾼 결정적 이유는 2015년 11월에 있었던 IS의 파리 테러입니다. 보신 것은 BBC의 당시 보도자료인데요. 이때 IS의 파리 테러를 통해서 파리에서 130여 명이 사망했고 300여 명이 부상했습니다. EU 지역 내 인력의 자유스러운 이동에 따라서 난민 유입 등 문제와 함께 테러 분자들의 공포로부터 굉장히 영국 국민들이 우려가 커졌던 것이죠. 2015년 말에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EU 탈퇴에 대한 국민 여론이 높아지니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선거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016년에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EU 탈퇴 반대가 여론조사는 52%가 나왔던 거죠. 안심하고 국민투표 실시했는데 그 결과는 반대로 브렉시트 찬성이 52%가 나오면서 브렉시트 문제가 영국 전체를 뒤흔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에 브렉시트 강경파들이 주장하는 것은 EU 시스템 안에서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강대국으로 영국이 성장하는데 계속적으로 국부를 유출하고
성장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전 세계를 지배했던 국가로서의 자존심과 미래에 대한 비전이 반영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브렉시트 찬성에 대한 국민 투표가 반영된 것은 국민 정서 속에 다양한 요인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냥 바보 같은 정치인들의 일시적인 선동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결과는 굉장히 우려스럽지만 세계 질서 속에 안주하려는 세력과 영국 자국이 우선주의를 생각하는 그런 세력들 간의 어떤 충돌로 판단이 됩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영국은 바보가 아닙니다. 브렉시트가 세계 경제의 우려거리는 될 수 있지만 영국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난민 문제, 테러 문제, 그 다음에 국내 끊임없이 빌려드는 이민 문제, 일자리 상실 문제, 그리고 국가의 주권 문제, 자존심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결부된 내용들이죠. 영국은 1688년 명예혁명이라는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일으키면서 전세계 의회정치 시대를 연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1689년에 마련된 권리장전은 모든 것은 국회에서 토론하고 국회에서 입법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과정을 영국은 거치고 있는 것이죠. 영국은 가장 큰 정당이 보수당과 노동당인데요. 그 안에서도 이 브렉시트 문제를 놓고 당파적 이익이 아니고 영국 브렉시트가 영국의 이익에 미래에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를 놓고서 또 갈라져서 서로 치열하게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당파적 이익 가지고 항상 대립하는 우리 의회적 상황으로 보면 당파적 이익으로 치우쳐서 영국 의회가 싸우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영국의 미래를 놓고 굉장히 치열한 토론 과정을 통해서 미래 문제를 결정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머니 부모가 보기에는 굉장히 놀라운 민주주의 과정을 실천하고 의회 정치는 이런 것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국의 미래를 위해서 정밀한 의사결정 시스템이 작동 중인 상황입니다. 우리의 국회 상황과 비교해서 바보들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섣부른 판단이죠. 어떤 결정이든지 함정인 판단을 내리라고 봅니다. 영국 국민과 의회, 바보가 아닌 이유 아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외신 속에서 중요한 경제와 금융 정보를 찾아내서 여러분들에게 해설해드리는 머니 부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